BJ 이빨 톡톡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의를 2개를 이어가고 있어요. 손실을 두려워 말아라 이강. 수익을 위해선 손실도 감수해야 된다. 뭘까 이거? 잠깐만요. 2번째부터 써야겠네. 됐나보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이제 악재는 기회다.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과거 사례들을 보면서 이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악재를 판단하는 고민해라. 이건 진짜 고민을 해야 돼요. 옛날에 북핵 무슨 뭐 IMF 뭐 2008년에 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었죠. 전부 기회였어. 이게 전부 기회였단 말이야. 주식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놓고 기다리면은 이게 빵프로가 되지 않는 한, 회사가 이제 완전 망해서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 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항상 기회였단 말이에요. 이게 분산 투자에서 비중 조절만 계속 하고 갔으면 뭐 200%는 이때 당시에는 진짜 아무나 초보도 낼 수 있는 수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아무도 투자를 안 해요. 저는 이거를 진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몇 번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악재가 터질 때마다 항상 돌아서 보면 그때가 기회였어. 이걸 이제 판단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돼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강의, 이번 강의는 되게 중요하네. 자, 살펴볼게요. 과거 큰 그림을 살펴보자. 이제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IMF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과거 작은 그림을 살펴보자. 작은 그림 얼마 안 됐을 때. 삼성전자 그 갤럭시 7 뭐 노트 7 그거 터졌을 때 있죠? 계속 반복돼 이거 작은 그림은. 그때마다 기회라고 보면 돼요.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 자, 악재를 판단하는 법을 고민해라. 악재를 판단하는 법을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이게 악재일까? 자, 기회가 왔을 때를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라. 예,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돈이 없으면 얼마나 한스러워요. 그러니까 현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잘 못해요. 나도 돈을 들고 있으면 손해보는 느낌이야. 그래서 거의 주식 비중을 거의 100%씩 가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더 많이 쪼개는 건지도 몰라요. 종목을 사실 뭐 5개, 6개만 가지고 계속 비중 조절만 하면서 투자를 해도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좋은 종목들 최대한 많이 담아가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주식 수를 이제 모아가는 그런 류의 투자를 해요, 저는. 자기만의 성향인 것 같아요. 기본만 딱 알면 자기 성향을 녹여서 투자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방에 떼돈을 벌려 하지 말아라. 한 방에 벌면 무조건 배탈이 납니다. 전 진짜 사업을 지금 마지막에 했던 조경사업까지 해갖고 크게 4번을 일어섰어요. 근데 4번 다 말아먹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말아먹은 게 아니라 내 관리가 부실해서 망한 건데, 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천천히, 이게 습관화 돼야 돼. 부자가 되는 1원칙, 천천히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수, 실패 계속 반복. 아니, 계속 반복을 하면 안 되지. 실수, 실패를 얼마를 하든 그때마다 얻는 게 있어요. 그럼 포기를 하면 안 돼요. 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때마다 그 경험을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봤고요. 자, 과거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IMF 때예요. 98년도. 97년도가 98년도네. 98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여기 노란 선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거 있죠? 이때가 보면 항상 이렇게 빠졌죠. 그때부터 큰 상승이 온다는 거예요. 자, IMF 때 이렇게 빠져서 이게 출렁출렁 되다가 크게 왔죠. 10년 주기로 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크게 갔죠. 갔는데 거의 제자리 그때 자리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때 금융위 때 빠진데 성장을 지금 나라가 국가가 성장을 98년도 때 이때는 이제 산업혁명 뭐 몰고 오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이제 국가가.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지금 성장을 못 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많이 못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건 비밀인데 진짜 사업할 때 아는 사람들만 해주던 얘기인데. 자, 버블.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버블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한 1998년 IMF. 자, 2008년 이제 뭐 금융위기, 뭐 그리스 디폴트 뭐 하면서 뭐 난리도 아니었죠 이때. 자, 그때가 항상 중요한. 지금 보면 2018년 지금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막 들어가려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보면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부채가 가계부채야 뭐야 아무튼 1200조를 돌파했다 그러죠. 뭐 부동산 살린다고 대출 규제 풀어주면서 집값이 또 폭등을 하니까 상승하니까 이제 집을 겁나 짓는 거죠. 겁나 지으니까 이제 또 투기 바람이 불었어. 그래갖고 이번에 규제하니까 또 찬바람 쌩쌩 불고 있죠. 규제로 찬바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 나라가 지금 살릴라 그러면은 내수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빚이 너무 많아.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망할 사람은 이제 빨리 망하게 하는 그런 이제 위기가 한번 터질 거예요. 이게 2018년 이때쯤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때 크게 한번 맞으면 일어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 빚더미 않는 거지. 우리 집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진짜 빚 안 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품이 어마어마하다. 이 거품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평준화되고 진짜 이제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지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럴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제 현금 자산을 이제 늘려가면서 현금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저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아요.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거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이나 맞먹잖아요. 1200조면. 아무튼 이런 암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주식을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랬다. IMF 때 빠졌고 금융위기 때 빠지고. 근데 이게 이상하게 10년 주기더라. 지금 이제 2016년 지금 거의 다 지나가죠. 17년에 조금 이제 주가가 이제 여기 올려치다가 거의 2200포인트 이 근처까지 갔다가 쫙 밀어 빼면은 이제 그때 그런 뭐 위기가 오지 않을까. 나중에 2018년 가갖고 내 말이 이게 맞잖아? 그럼 나 진짜 이 영상 이거 대박 나는 거야. 내 이 영상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닐 거야.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자, 다음 작은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이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뭐 해갖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있고 이게 8% 하락된 날이에요. 이때 8% 하락했을 때 삼성전자가 8% 빠졌을 때 이때 뭐 갤럭시 노트 7 이제 휴대폰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콜을 받겠다 이걸 결정을 하고 이제 시행한 날 이제 해갖고 손실은 이제 불가피하니까 이제 큰 악재로 이제 작용을 했죠. 근데 회사가 1년에 20조를 버는 회사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추정치가 보통 한 6조에서 10조 사이라 그래. 그래도 10조 벌었잖아. 회사가 이게 성장성이 둔화된 게 아니고 버는데 이번에 사건이 있어갖고 이번에 이렇게 악재를 맞아갖고 이렇게 빠졌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바로 회복을 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때가 주가 지수가 다 빠졌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갔어. 이때는 예? 그러니까 전 종목 팔아갖고 삼성전자 산 거야. 이게 덩치가 크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갔다. 회복하는데 일주일 절반 걸렸네. 일주일 절반. 8% 떨어지기 위로 올라가는 데까지 일주일 절반 걸렸어요. 자, 이런 게 이제 단기약재예요. 단기약재면 돈 밀어넣어야 된다. 8% 딱 빠졌을 때 보고 그 다음날 시가에 딱 잡았으면 얼마 먹었어? 20%는 먹었을 거. 내가 봤을 때 15%는 그냥 먹었을 거야. 일주일 반 만에. 자, 이런 게 단기약재다. 계속 나와요. 지금 이제 기아차 있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트럼프 악재 해갖고 맞아갖고 쭉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기아차가 무슨 바보냐고. 그만한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지금 뭐 악재가 겹쳤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업이니 하면서 한 2조 까먹었다 그러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뭐 이거 얘기하면서 베트남 공장을 또 지었잖아요. 기아차는. 근데 이제 주가가 폭락이 좀 과도하다. 전 그래서 지금 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너무 세서 못 담았어. 내가 지금 230만원 갖고 하고 있는데 너무 세잖아. 기아차는 뭐 10만원이면 3주 사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아차가 이제 수익 났을 때 그 수익 낸 걸로 가지고 또 이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악재를 판단하는 법을 공부해라. 예. 단기 악재인가 장기적인 악재인가? 기아차는 지금 단기 악재예요. 단기 악재인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대부분 빼고 기아차가 이제 지금 주식이 되게 싸니까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추이를 보면서 이제 보유를 하고 가는 거죠. 예, 트레이딩 관점 위주로 대응을 하면서 싸니까 그렇게 보유를 하고 가는 거고 단기 악재는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라.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자, 장기 악재 종목은 관심을 끊어라.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회복의 길이 없어요 지금. 주식시장에 우량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세력주예요. 자,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큰 자금이 들어와야 돼. 그 세력이 누구냐? 연기금 같은 거. 그런 게 세력이라는 거야. 근데 연기금은 전체 주가를 사잖아요. 전체 종목을 산다고. 연기금은 종합주가 지수를 산다고 보면 돼. 지수를. 좋은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이 이런 걸 따지고 사지가 않아요. 근데 좋은 종목만 때려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세력이다. 세력이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다. 우리는 거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그 방법을 고민을 해야지. 위험을 사고 뉴스에 팔아라. 아까 얘기했죠. 자, 위험할 때 사고. 이제 보면 현대중공업들 이제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봐봐요. 막 50만원 막 이때. 좋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현대차만한 뭐 종목이 없다. 기아차 8만원일 때 봐봐요. 이거는 뭐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기아차에 대한 뉴스 도배를 했다고 이렇게 돈 잘 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제 회사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으면 그 이상 돈을 계속 벌고 간다는 게 되게 어렵다고. 그 시점이 주식이 예를 들어 기아차로 보면 8만원일 때는지 4만원일 때는지 언제였는지 몰라요. 저는 15,000원대부터 사서 그때 2008년도에 있죠. 그때 그거에서 쭉 빠지고 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 보유를 했어요. 그래갖고 17,000 얼마에 팔고 나왔어요. 이제 트레이딩으로 먹은 게 이제 누적 수익률이 한 91% 먹었고 이제 계속 보유해갖고 이제 한 계좌 비중 한 3%에서 4% 정도 보유해갖고 갖고 와서 먹은 게 뭐 100몇십 프로 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15,000원에 샀다가 이제 그 밑에 5,300원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강의로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다다음 주쯤이면 아마 그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간단해. 주식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서 이 주식 2,000원 갖다 치자고. 그럼 80% 빠진 거죠. 주식이 10,000원에서 주식이 2,000원 되면 그럼 10,000원에서부터 보유를 했다 치자고요. 10,000원에서 보유를 해서 1,000원 떨어질 때마다 한 주씩 샀다 그러자고. 그러면 10,000원에서 1,000원씩 떨어 10주잖아요. 8주야 뭐야? 8주네. 8주네. 그러면 10,000원에서 2,000원 평균이 얼마예요? 10,000원에서 2,000원 6,000원이잖아. 평단 6,000원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평단 6,000원이면 8,000원에 팔고 나오죠. 몇 프로예요? 20%가 넘잖아요. 자, 물타기 하지 말아라. 물타기는 두 가지가, 나는 물타기 해야 된다고 봐. 물타기를 멍청하게 하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체 계좌비 중에 뭐 10% 20%씩 담아놓고 따블따블씩 들어가면 계좌에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20% 30%가 더 빠져버리면 어떡해? 망가지는 거지. 물타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중을 물타기를 할 정도 되면은 이제 계좌비 중에 한 1% 정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4,000원 됐어. 10,000원에서 4,000원 됐으면 4,000원에 샀을 때 뭐 5,000원 되면 팔고 4,500원 되면 파는 거야. 1%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중을 계속 이제 수익을 계속 내고 가면서 비중을 그렇게 늘리는 거예요. 네? 호재가 딱 나왔을 때. 그리고 물타기를 하다가도 회사가 펀더멘탈이 망가지면 털고 나와야 돼요. 그 종목을 왜 갖고 가? 펀더멘탈이 지속되는데 계속 빠질 때 그런 종목들만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골라놔야 된다. 그 좋은 종목은 지속 물타기가 가능하다.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8만원에 1만원에 내가 예를 들어서 2,000원 들고 있었어요. 1만원에 10주 들고 있었어. 10만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2,000원 됐어.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계속 펀더멘털을 망가지지 않았으면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야. 2,000원에 또 투자를 해요. 10만원. 그럼 몇 주예요? 2,000원에 10만원치 사면 만원일 때는 10주였는데 50주잖아. 그쵸? 근데 2,000원이 4,000원만 가잖아요? 100%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원일 때는 2만원 가야 100% 수익이죠. 근데 2,000원까지 빠져야 80%밖에 안 빠졌다고. 근데 2,000원에 사서 4,000원만 가면 100%란 말이에요. 주가가 빠지면 그만큼 회사가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도 항상 있어요. 성장성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일 때는 그 회사 가치가 2,000원인가 아니면 2,000원보다 싼가 2,000원보다 비싼가 그것만 보면 돼요. 2,000원일 때 이제 회사 가치가 만약 2,000원보다 위에 있다. 3,000 몇백 원이다. 근데 이제 이게 돈을 많이 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만원일 때 1년에 뭐 1,000원 벌었다. 근데 2,000원일 때 500원 벌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처음에 만원일 때는 1,000원 벌다가 500원 벌었으니까 되게 못 버네? 그쵸? 근데 지금 주가는 2,000원밖에 안 돼요. 회사 가치가 2,000원보다 위에 있어. 이때는 만원보다 밑에 있었어. 근데 1,000원 벌었어. 500원, 100원. 그럼 이거는 이제 좋은 주식이 되는 거예요. 2,000원일 때는. 이때는 안 좋은 주식이었다가. 주식은 아무리 많이 빠져갖고 상장 폐지가 된다 그래도 100% 손실이에요. 근데 좋은 종목들은 10배씩 가요. 10배 이상 가는 것도 있죠. 뭐 수두룩 하지 않아. 다 뽑지도 못해요. 그런 적이 다 있어요. 10배씩 가요. 그러면 손실은 나봐야 100%인데 수익은 나면 1000%잖아.
그냥 이 확률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진짜 할 줄만 알면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내가 그거를 보여줄게요. 근데 지금 금액이 작으니까 큰 투자금을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하는 거고, 이제 투자금이 느는 거 보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 방송과 영상을 본 여러분들도 확신을 갖게 되면 주식 투자가 정말 재밌고 안전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봅시다. 또 너무 길게 얘기했네. 벌써 50분인데 끝내야 되는데. 자, 기회가 왔을 때를 위해서 현금을 준비해라.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자금이 없으면 한스럽죠. 아까 삼성전자 그럴 때 내가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한스러웠어. 나 삼성전자 8% 빠졌을 때, 아, 다음날 시가에 무조건 잡던가 아니면 다음날 종가에 무조건 잡아야지 딱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돈이 없었어. 종목으로 다 차있고 생활비 빼기도 빠듯한데 약간 아까웠지. 근데 기아차 이번에 빠졌을 때 아싸, 역시 계속 온다고 기회는. 그러니까 현금이 있을 때 기회가 온다. 그럼 잡으면 돼요. 이제 기아차 봐봐요. 이제 다음 주 방송할 때쯤이면은 어느 정도 올랐을 것 같은데. 봐봐요. 오늘 기아차 한번 볼까? 오늘 기아차를 한번 보면, 오늘 기아차를, 잠깐만, 기아차 뭐야 이거. 야, 봐요. 기아차가 오늘 저가 36,600원이에요. 예? 내 손모가지를 걸겠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4만원 근처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4만원까지는 간다고 봐요. 이거는 거의 과대 납폭이 너무 심하다고 봐. 4만원까지 간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36,600원이에요. 36,600원. 일단 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수익 조금 내면 이제 어느 정도 팔고 나올 건데, 평단 한 4만원 정도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는 뭐 계속 높아지든가 아니면 더 빠지면 이제 더 담아가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펀더멘탈이 무너진 게 아니니까, 기아차는. 미국 악재 그딴 걸로 흔들릴 기업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지금 악재가 좀 너무 하면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뭐 이게 남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이게 224일선이거든? 이게 위에 게 60일선이고, 224일선, 뭐 이게 241선 되면 뭐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은 이제 매도를 쳐야 된다, 손절을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가 지지선이고. 자, 이때 사야 돼. 여기서 이만큼 더 빠진다 그래도 이때 사야 되는 거라고, 원래. 이게 나중에 지나갔고, 한 1년이나 6개월 지나갔고요. 이 상황을 한번 봐봐. 이때 내 말이 맞는 거 아닌가 봐보라고. 물론 기아차가 망가져갖고 돈을 못 벌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리하면 그만인데, 기아차가 지금 유지만 하고 있어도요, 무조건 이거보다 위로 올라간다고. 이때 산 거보다 위로 지금 이 자리보다는 무조건 위로 올라간다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예. 시간이 뭐 지나보면 알 것이고. 제가 오늘 예언을 2개 했습니다. 2018년에 무슨 위기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가계부채 관련 부동산 폭락, 미국 모기지론 사태 비슷한.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기아차 다음 주. 오늘이 11월 18일이에요 18일.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지금보다 상승. 확실한 거는 지금보다 상승할 거라고 보고, 예? 아마 4만원 근처까진 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지금 싸다.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맞아 있다. 이게 나중에 되나 안 되나 지켜보면 되겠죠. 자, 자본 수입만이 서민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자본 수입 저번에 얘기했었죠. 자,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게 노동 수입이고 자본을 활용을 해서 버는 게 이제 자본 수입이에요. 자본 수입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자, 부동산, 채권, 일반 서민들은 이제 거기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목돈도 융통하기가 어려워요. 주식은 단돈 1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하세요, 주식 투자. 자, 다음 보면 한방에 떼돈을 벌려 하지 말아라. 내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방에 떼돈을 벌려 하다가 지금 제자리에 있어요. 저 19살 때부터 사업 시작해갖고 지금 32살이니까 13년 됐네. 13년. 사업을 한 지 13년이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한 게 4번이고요. 실패를 한 게 4번이에요. 성공을 했다가 말아먹고 성공을 했다가 말아먹고 이거 반복이었어. 그 이유를 나만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도 영상으로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봐주면 좋겠고 이제 도박으로 돈을 벌면 도박 때문에 망한다. 돈을 1000만원 갖고 10억 20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10억 20억 있잖아요. 이때 부채 이빨에 땡겨 써갖고 한방에 몰락하잖아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부채가 1억이면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0억 20억이 부채야. 일반인들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간에서 뛰어야 돼. 그쵸? 지속적인 수입처를 만들어 본 자는 절대 모험을 하지 않는다. 그 길이 맞는지를 알아요. 내가 왔던 길이 맞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모험을 하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 하려고 모험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미 안정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올라가면 절대 내려오지가 않아요. 계속 위에 있는 거야. 부자. 자, 자본이 적을수록 안전성을 철저히 저 지금 230만원 갖고 이제 투자 시작해갖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종목을 20개씩 들고 하면서 수익금 5천원, 2천원, 3천원 이런 거 쌓아갖고 지금 거의 2달 동안 33,000원 쌓았어요. 그쵸? 이 자본이 이제 늘어나면서 나중에 수익금이 얼만큼씩 늘어나는지 이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라고. 다음 주에 보고 또 다다음 주에 보고, 예? 다음 달에 보고 그 다음 달에 보고. 자, 목표 수익은 작게 잡아라. 작게 저는 연 100% 잡습니다. 주식 투자. 왜? 자금이 작기 때문에. 자금이 1억 2억 돼도 연 100% 정도는 잡아요. 근데 이제 뭐 10억이 넘어가고 하면 주식 투자로는 저는 5억 넘게는 투자하는 게 조금 꺼려지는 것 같아요. 그보다 메리트 있는 게 많아. 그 정도 돈 있을 때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하면서 병행을 해야죠. 주식 투자는 그냥 1억에서 5억 사이로 그 정도로 생활비 뺐으면서 넉넉하게 그럴 수 있을 정도만. 월 5% 정도. 저는 한 달에 한 5% 정도, 6% 정도. 그 누적 수익 쌓이면은 거의 연 1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갖고 6%, 5%에서 8% 사이 월 수입은 그 정도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다음 것도 하면 없지? 예. 이제 오늘은 영상을 2개를 만들었어요. 나로서는 큰 이득인데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데 시청자는 한 명도 없지만 혼자 열심히 떠들고 유튜브 영상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를 알게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했던 이 2가지 얘기들 맞는지 아닌지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다음 주에 한번 보면 되겠네. 다음 주는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양일 뵙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시고요. 저는 이만 방송 종료하겠습니다.